전 세계 최대의 거인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점령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꼭 하셔야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67K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12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검토한다라는 서류를 정식으로 SEC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소식이냐. 물론 이 제안이 실제로 승인이 될지 반려가 될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클라우드와 AI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자본 지출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100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막대한 현금을 무언가로 지금 가치를 저장할 수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대안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주주총회 투자 평가 제안으로 발의가 된 것이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정식으로 승인받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미국 초대형 빅테크들 또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실제 미국 5개 빅테크가 보유 중인 현금은 77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실제 쓰기도 쉽지 않은 천문학적인 돈인데 이 돈들 또한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물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올해 12월 주주총회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현재 기업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순위를 보면 물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압도적으로 25만 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또한 대다수가 어떤 기업입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 혹은 거래소,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기업들이 대다수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초대형 빅테크들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매집하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가 누군지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도 여기 뱅가드와 블랙록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블랙록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절찬 판매 중이고, 만약에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블랙록의 입김은 당연히 강력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4년 동안 1800개의 ETF가 출시가 됐고, 그 중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260억 달러로 가장 큰 성공을 얻었다. 1800개의 신규 ETF 중에 1위가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사실. 이런 효자 상품을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블랙록은 적극 투자하세요 라고 제안을 할 것이고 지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승인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기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운용사들과 최대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혁신적인 돌연변이 자산을 두고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을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가 스테이블 코인은 10년 안에 수조 달러로 확장될 수 있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성장 가능성을 발언을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서클의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인 EURC는 이미 벌써 공급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벌써 유럽 시장을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지배했고, 그 서클 뒤에는 이번에도 또 누가 숨어 있습니까? 서클의 투자자들은 여기에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블랙록은 ETF도 지금 잘 해먹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현재 지금 스테이블 코인 1위 발행사는 테더다. 근데 테더가 블랙록보다 작년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테더는 62억 달러, 그리고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는 55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 테더의 직원 수는 고작 100명 미만인데 블랙록은 2만 명이다.
2만 명 가지고 55억 달러 벌어들인 거랑 100명 미만으로 62억 달러 벌어들인 거랑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ETF에도 모자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앞에 본인들의 무기로 세워놓은 것이 바로 서클이고 USDC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의 거인들이 ETF 시장도 점령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점령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꼭 하셔야 된다. 미국 대선이 이제 10일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 73K를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말에 따르면 이제 10일 안에 또다시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서한을 미래의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은 우리는 미국의 미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웹3 개발자에게 처벌이 아닌 힘을 실어주는 명확한 규제를 옹호했다. 웹3 개발자 처벌은 누구를 저격한 겁니까? SEC를 저격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힘을 실어주는 명확한 규제, 그러니까 SEC 게리 겐슬러 모가지 잘라버리고 이제 교체하면서 친화적인 SEC 위원장을 앉혀달라라고 이렇게 촉구한 것과 같다. 그리고 현재 지금 크립토 플레이어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 인사들 또한 펜실베니아 하원은 비트코인 결제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고 심지어 압도적인 찬성표를 보여줬습니다. 무려 펜실베니아 하원이 비트코인 결제 허용 법안을 찬성 176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고, 이제 상원만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서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제는 어떤 흐름으로 갑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규제는 초당적으로 모두가 다 찬성하는 흐름, 모두가 다 친화적인 흐름으로 가는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도 형성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주들은 벌써 아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켄터키, 뉴햄피셔, 텍사스, 와이오밍 주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펜실베니아까지 정식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친화적인 주로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내러티브와 분위기가 확장된다. 점점 크립토의 친화적인 주들도 늘려 나가게 될 것이고, 점차 암호화폐가 더 확장되고 시장이 커지는 효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2024년 유럽의 금융 허브인 스위스 은행의 CIO인 찰스 헨리 몬차우가 고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통 금융권이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면서 왜 비트코인이 차세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고객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비주류 자산이 아니라 주류 자산으로 들어오는 그 중요한 전환점과 시발점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금융사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촉구한 공동문서를 발표했고, 이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도 재검토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세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도 전 세계 G3 국가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채택하려는 움직임 들어온다. 엄청난 수요로 작용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성을 깨달았는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위원회 이달 중 위원 확정해서 출범 예정하겠다 하면서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구성해 운영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수용하고 기술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발표됐던 경제지표 또한 매크로 또한 시장에 웃어주는 발표가 나왔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준수하게 나와주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충분히 견고하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줬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모두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침체가 아니라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PMI로 증명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
파란색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었는데 이번 10월 발표에서 고개를 들면서 피벗해준 것이 매우 의미가 크고, 그리고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이미 55포인트에 위치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서비스 PMI도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어쨌든 죽어가고 있었던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 PMI는 원래 강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리세션, 침체 지금 당장으로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용시장은 벌써 침체의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고 샤메 법칙을 얘기하면서 샤메 법칙이 0.5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패턴과 똑같이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거, 물론 샤메 법칙이 0.5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상승했을 때는 100% 확률로 침체가 왔다. 근데 그때의 선결 조건이 뭐였습니까? 샤메 법칙만 상승한 게 아니라 빨간색 선인 고용보험 실업률도 같이 상승했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도래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샤메 법칙은 부합했지만 고용보험 실업률은 오히려 내려가면서 경기가 고용시장 절대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커플링해서 같이 갔을 때 우리가 고용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고 리세션이 이제 곧 도래할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고용보험 실업률이 하회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무조건적인 침체가 올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매크로를 볼 때 단발적인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셔야 정확한 매크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와 AI 융합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집중을 방침하겠다. 코인베이스 벤처스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VC들 중에 가장 파워가 센, 가장 강력한 VC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크립토와 AI를 융합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언한 거, AI 내러티브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되고 AI 관련 프로젝트나 코인들도 충분히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2차 불장이 도래했을 때 큰 리턴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코인베이스가 밀어주고 있는 것, 최근 USDC와 파트너십을 맺은 수위를 코인베이스도 언급하면서 코인베이스는 수위 네트워크에서 USDC 송금 및 수치 지원을 활성화했다. 앞으로도 멀티 네트워크 USDC 가용성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위 뒤에도 강력한 지원군 2명이 생겼습니다.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그리고 서클과 한몸인 코인베이스가 지금 수위 생태계를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1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솔라나와 수위 주목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굉장히 의미 있는 강세를 보이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앱토스 또한 아모 AI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지금 AI 생태계에 지금 발을 들이려는 모습.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최근 TVL부터 액티브 어드레스, 트랜잭션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앱토스 생태계도 우리가 당분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도 느끼셨겠지만 좋은 프로젝트, 좋은 생태계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빠지고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여도 강력하게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솔라나에서 여러분들도 학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이더리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고래는 축적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1000개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점점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탈하고 이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탈하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레이어 1으로 이동이 될 텐데 지금 레이어 1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솔라나 생태계로 이더리움 고래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설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더리움을 싫어하거나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투자는 뭡니까? 기회비용을 살려야 됩니다. 같은 자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하셔야 여러분들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더리움도 충분히 어쨌든 간에 가장 근본 있는 코인이고 현물 ETF까지 지금 출시되어 있는 코인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홀더 분들도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면서 이 확장세기 상단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 보유량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개인이 아닌 고래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에서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수는 297개 늘었지만 반대로 그 이하의 주소 수는 2만 개 이상 빠지면서 이 얘기는 뭡니까? 개인들 손에서 고래들 손으로 계속해서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2차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축적하기 위해 모아가고 있다. 이러한 비슷한 패턴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보통 본격적인 대불장이 시작이 됐을 때 1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소매 투자자들의 비율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소매 투자자 비율이 내려가고 있고, 과거의 수치만큼 더 내려가려면 아직도 더 큰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시사하냐? 개인들은 진짜 불장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면서 넘겨주고 이 판 물량들을 결국 기관이나 고래들이 삼키는 흐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미국 기관들의 수요로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계속 음수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조금 양수로 들어오면서 미국 기관들의 현물 매수세가 조금 강화가 돼야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다시 67K를 돌파하고 70K를 시도해주러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양수로 전환되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장기적인 패턴으로 볼 때 장단기 홀더들의 SOPR 비율을 보면 보통 장단기 홀더의 SOPR이 사이클 막바지 최고점을 도달했을 때는 이 7 위에 위치를 하면서 고점을 찍고 이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미니 불장이었던 3월 당시에 4 구간을 갔지만 7을 터치해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고개를 들면서 피벗을 하는 상황. 현재는 1.8이고 과거의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7 구간까지는 상승해야 되고 아직도 2차 후반전이 한 번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장단기 홀더들의 SOPR 비율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70K를 시도하러 갔으나 약간의 차익 매물들의 저항을 막고 66.5K 부근을 다시 지지하고 지금 67.6K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에 다시금 이 확장세기 상단 위에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 이번 주 종가 마감을 이 확장세기 위에 주봉이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새로운 페이지 2의 진정한 시작,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 1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안착해주고 대선까지 크립토 시장에 웃어주는 결과가 나와주면서 이제 2차 불장이 시작되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상승 반전 패턴인 컵앤 핸들 패턴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손잡이를 잘 만들어주고 이 손잡이 끄트머리 이 상단을 돌파하는 그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손잡이 만든 이 힘든 시기까지 잘 버텨와 놓고 이제 손잡이 상단 돌파하고 빅 랠리 나오기 전에 여기서 뛰어내리시는 분들은 아마 두고두고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멘탈 잘 잡고 중심 잡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고통스러웠던 3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됐던 약세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흔들림 없이 구축해서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정보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